재벌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네. 지금 거의 2, 3세잖아요. 그렇죠? 3세. 지금은 거의 다 3세죠. 2세는 많이 없습니다. 이 재벌의 자식들은 사주에서도 타고났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그거를 예를 들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왜 그러냐면 이병철이라는 그 초대 회장은 재벌 사주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태어난 장소도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데? 밀양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병철, 그 다음에 LG, 구인회, 그리고 효성의 조성래인가 그분까지 세 명이 같은 동네예요. 밀양에서? 예, 그 같은 동네예요. 그래서 풍수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답사가는 동네가 그 밀양의 그 동네입니다. 재벌이 세 명이 나온 동네. 얼음골 사과 밀양. 뭐 그쪽인데 그 지역이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풍수 공부하는 사람들 제일 1번 답사지가 거기에요. 우리나라 재벌이 세 명이 나왔어요. 신기하다. 네. 근데 그 세 명은 다 재벌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도 좋고 지역도 좋고 해서 그렇게 세 명이나 재벌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재벌의 자식이 과연 재벌인가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왜 이건희 회장 사주를 많이 보냐면 이건희 회장 셋째잖아요. 네. 근데 왜 셋째가 받아요? 보통은 재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세습이기 때문에 큰아들 장자와 승계가 기본인데 결국은 이병철 회장이 본인이 판단해서 셋째 아들한테 메인이 되는 핵심을 물려줬고 뭐 어쨌건 그래도 셋 다 뭐 첫째는 CJ 둘째는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거 했다가 이제 한번 말아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아직 남아있고 큰딸이 이제 신세계 뭐 그래서 삼성도 이제 재벌 가가 쭉 이어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사주나 기타 등등 그 사람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병철 회장은 특히나 이제 자기가 임원들 이렇게 면접 보고 할 때 그 옆에 도계박지한 선생님 데리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룹을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을 한 거고 재물복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이건희 회장을 선택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후계자 할 때도 사주 받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항상 재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주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어쨌거나 경영 수업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켜봤을 거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의 판단은 있고 그 다음에 더 참조하는 데이터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면 3세를 놓고 봤을 때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누군가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타까운 건 이제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비교해놓고 보면 제가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입장이었으면 이부진 대표한테 물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왜 딸 손잡고 나타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 죽었을 때도 죽자마자 엄마랑 둘이 야구장에 나타나서 깔깔깔 웃는 거 사진 찍히고 사진 찍힐 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빠랑 사이는 안 좋았었나 봐요. 네, 아마 안 맞았을 겁니다.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래서 이건희 회장 스타일은 아마 이부진 대표가 훨씬 더 맞았을 거고요. 이부진 대표는 이제 기미 일주인데 아마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토의 시간이 맞는 것 같고 이분은 토 기운이 많은 토신강한 사주인 것 같아요. 토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근데 이제 웃긴 건 이분은 기미 일주니까 기토라서 되게 좁아 보이는데 토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영역인 지역이 되게 넓은 기토예요. 그러니까 무토와 유사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하는 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분은 재물이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인데 뭐 암장에 있긴 하지만 그 재물운은 약할지 모르겠으나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총수로서는 이분이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뭐 돈을 더 벌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애플처럼 스티브 잡스 죽은 다음에 팀 쿡이 유지하면서 더 키운 것처럼 삼성그룹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키우는 측면에서는 이부진 대표가 훨씬 더 능력적인 면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었을 겁니다.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분한테는 이제 이 관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결혼 뭐 아시겠지만 약간 연애 결혼식으로 했죠. 그게 또 합이기도 하고 본인이 어쨌거나 약간의 그 반항이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좀 더 역량이 뛰어났으면 그 힘을 받아서 본인이 더 크게 할 수 있었겠으나 그게 아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서 본인이 아마 물려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재벌이라는 데가 말 그대로 세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좀 세습하는 측면에서는 장자승계 뭐 남녀 차별 이런 게 좀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분은 9대운인데 지금 49세 대운 걸지 끝나가고 59, 69 이럴 때 본인의 기운과 관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룹 내에서의 위상은 점점 높아질 거고 지배력은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강해질 건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좀 외로운 사주거든요. 토가 많은 여성분들은 본인이 이제 사회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받아줄 수는 있대. 어쨌거나 본인도 사람이니까. 그러한 거를 근데 이제 또 다 주목받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자녀가 뭐 어느 정도 커서 독립을 하고 그게 이제 따로 살게 되는 시점에 좀 많이 외로울 거예요. 그때 어떤 식의 문제가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제가 볼 때 삼성의 이부진 대표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스타일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성격이에요? 일단 되게 조용한 성격이죠. 토는 움직이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딱 굳건하게 버티는 그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정용진하고 완전 반대겠다. 네, 거의 반대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만약에 네트워크나 뭐 이렇게 관계를 가지실 수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허튼 소리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워낙 토신강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집 애들하고 동창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같은 학교 보내려고 엄마들이 난리잖아요. 그거 아주 똑똑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아 진짜? 그럼요. 특히나 자식이 이분한테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하고 만약에 동창이 되거나 어쨌거나 관계가 있으면 의외로 이분이 신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거는 그 엄마들은 되게 똑똑하신 엄마들이에요. 근데 재벌들이 거의 대부분 조기 유학을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도 알려지고 이렇게 공부 집중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 핑계로 이분은 왜 유학을 안 보냈을까요? 옆에 끼고 보고 싶어서? 아니요, 이분은 유학 가면 안 좋아요. 영마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좋고요. 그리고 아마 그 언어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분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쨌거나 노력을 해서 아마 영어나 뭐 이런 외국어도 하시긴 했겠지만 그걸 진짜 거기서 살면서 막 쓰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면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겼을 겁니다. 그걸 아마 이건희 회장이 미리 뭐 물어봐서 알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마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놀러 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거기 가서 살거나 공부를 오래 하거나 뭔가를 얻으려면 그 다른 언어라는 게 대단히 무섭고 그걸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재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오빠랑은 사이가 어때요? 이부진에게 이재용이란? 이재용 회장은 이제 갑자일주인데 갑목입니다. 큰 나무고. 근데 이분은 문제가 땅이 없어요. 땅이 천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만 떠 있는 땅이라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안정적인 땅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동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갑목은 갑질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오빠기도 하고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넘어서는 건 싫어요. 근데 결국은 리더십이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동생이 더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러면 아마 좀 부딪히지 않을까? 일단 그 밑에서 같이 서포트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이재용 회장한테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 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면 본인의 다양한 다른 기운들을 써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제 갑자 대운으로 55세 이분은 대운이 바뀌어서 작년에 이제 회장 취임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 본인의 시기가 온 거는 맞습니다. 온 건 맞는데 그걸 그러니까 큰 나무인데 열매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땅이 좁은 거예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굳건히 받쳐질 수 있는 그 배경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예전에 아버지가 좀 했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하고는 좀 부딪히는 게 있어서 관이라서 뭐 그런 게 있지만 동생인 측면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고 좋은데 본인보다 더 주목을 받거나 어쨌거나 그룹 내에서 입지가 본인보다 더 강해지면 내쳐지거나 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하고 좋지 않았던 거네요. 네, 그렇게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게 이제 이 세습하는 이쪽의 문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걸 내비치면 절대 안 돼요. 옛날 조선시대 왕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뭐 아버지가 위독하셔가지고 내가 뭐 수령 대리청정 뭐 이런 거 세자들이 하는데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뒤집어져서 그냥 죽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왕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재벌은.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이쁘고 뭐 얘가 뭐 그다음 후계자고 한다 하더라도 김정일도 보세요. 큰아들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그냥 뭐 안녕이죠. 뭐 동생이 죽였네, 뭐 아버지가 뭐 정리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드러낼 수는 없었을 거고 결국은 본인이 이제 장악하는 그 순간까지 참았을 거고 근데 엄마하고는 잘 맞았을 거예요. 이분. 그 야구장 와서 박장대소 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줬고 또 저랑 이제 가족이었던 그 분이 이제 비싼 식당을 하는데 회장 죽자마자 뭐 비싼 와인 싸들고 와서 그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다른 방에서 룸에서 컴플레인 올 정도로 행복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겠지. 갑목은 갑질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본인은 아무리 해도 2인자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건희 회장도 그 재벌들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그 상속을 죽는 그 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럼요. 그거는 임금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도 똑같아요. 그 원래는 이제 그래서 세자라는 제도도 두고 그다음에 뭐 그땐 동궁이라고 해서 이제 동쪽에 있는 궁궐에 세자가 있으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뒤집힐지 모른다는 그 강박관념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건희 회장은 임술일주인데 임수라는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바다가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 이 사람이 갑자기 파도가 어떻게 칠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건 계속 눈치 보고 살았을 때니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판에 이제 이건희 회장 섹스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막 무슨 탑 탤런트도 아니고 무슨 500만 원 준 조선족 그 언니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 삼성과에서 관리 못할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아들이 친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들 안 좋아.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아니요 그거는 이재용 회장의 사주만 놓고 봤을 때 그분은 그런 거 할 사람은 아닙니다. 갑목은 그래도 갑목이기 때문에 그런 뒤로 뭐 돌려서 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정면 승부를 하는 건데 당연히 본인이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면 승부 할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술일주는 속을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리스크를 자기가 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건강관리만 잘하면 언젠가는 받을 걸 내가 굳이 그거는 뭐 아마 다른 이유로 아마 그게 오픈이 된 걸 거고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쨌거나 그거를 뭐 한 번, 두 번 요 정도만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마 여러 번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점점 퍼지고 그러다 보니 또 의심받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되게 그리고 서글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저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여준 게 되게 서글펐어. 이부진 대표? 이분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도화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월지에 하나 있고요. 그또 유금 도화인데 그 도화 때문에 이분이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이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되게 다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와,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줘? 야, 이걸 이렇게 생각하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소탈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을 정도의 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건데, 토는 되게 넓으면 항상 제가 이제 무토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드리지만 되게 게으르거나 아니면 되게 다방면으로 뛰어나거나 막 이런 것처럼, 이분은 기토라서 원래는 되게 이게 조그만한 땅에서 아기자기하게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기토는 기토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남입니다. 뭐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되게 좋다라고 하니까 재벌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는 힘이 이 유금인데, 이 유금이 결국은 이제 자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천간에 떠서 본인이 결혼도 하고, 그런 어쨌거나 가족을 가지면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힘듦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체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결국은 가족이나 이런 게 엮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재벌인데 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졸업식 사진에서 저는 사람들이 뭐 예쁘다 어쩌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아파 보이던데. 아, 이분이 이제 그럴 이유는, 이분은 중요한 두 개의 기운이 다 약해요. 화도 약하고 수도 약하고. 원래 이제 보통은 계절에 따라서 이게 학문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분은 근데 가을에 태어난 토다 보니까 불기운도 약하고 수기운도 약하고 막 이렇게 양쪽이 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갑상선입니다. 뭐냐면 항진증이 올 수도 있고 저하증도 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따뜻한 기운이 필요해요, 이분은. 근데 그렇다고 또 아마 이분도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런 성향이 있을 거예요. 재벌들은 워낙 그런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양면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아파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건강 관리를 좀 하기만 하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되게 재벌 돈 많은 사람 치고 단명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돈 많은 노인들한테 엄청 충격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영원할 줄 알았던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빨리 죽는 걸 보면서. 근데 이부진 대표의 앞으로의 건강과 운명은 어때요? 그것이 삼성과 연관이 있다면 저 삼성 주식 팔아야 되겠다. 들어보고. 아니, 이분은 일단 화기운이 필요해서 뭐 술은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술 같은 거 좀 드시면서 좀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잠을 잘 못 자거나 뭐 이러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이분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아마 그건 알고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분은 알아서 뭐 신라호텔 대표니까 잘 먹고 잘 지내겠죠? 엄청 관심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라호텔의 그 모든 식음료 업장이 그 이부진 대표를 향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번에 또 그 담당자도 또 새로 뽑았더라고요. 신세계에서 스카우트 해왔던데. 먹는 거에 원래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토가 많은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만 조심하면, 이분은 지금 49세 대운 끝나고 59, 69 가도 관하고 본인 기운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분도 역시나 잠입니다. 근데 오빠는 프로포폴 그거 했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본인은 신경을 쓰겠으나 쉽게 편하게 푹 자고 막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긴 한데 뭐 근데 건강에 큰 지장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오빠인 이재용 회장하고의 이제 사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생길 것 같지 않고, 예. 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 사주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이제 떠나가는 그 시점에서의 그 외로움을 본인이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걸 좀 사회적인 활동으로만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그게 해소가 어려울 텐데 거기서의 문제가 제일 걱정인 거지. 뭐 건강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는. 더 가지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거 참 모르겠다, 그쵸? 아니, 이분은 더 가지고 싶은 건 있죠? 삼성전자? 아니요? 뭐야? 남자. 남자.
그래서 그 결혼도 그렇게 연애 결혼하신 거예요. 남자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언제 있어요? 그게 이제 한 4, 5년 뒤에 바뀌는 대운 때 들어오는데 그때가 걱정이죠. 하긴 이제 뭐 아버지도 없겠다. 뭐 임세령 씨처럼 뭐 연예인이랑 사귀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거만. 남자만 조심하라고요? 예, 남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토가 움직이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금방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그다음 물도 길을 틀면 움직일 수 있는데 금이나 토가 한번 움직이면 그거는 방향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남자도 부담스럽겠다. 부담스럽죠. 근데 달리기 시작하면 못 멈출 거예요. 남자가 되고 싶어. 이부진을 꼬시는 남자가 되고 싶어. 이부진을 꼬시는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 그 피지컬 백 유명하잖아요. 거기 우승자 그런 사람이. 피지컬리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원이랑? 그럼요. 몸 대고 막 듬직하고 막 그런 자기 번쩍번쩍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아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 참고하십시오. 연예인으로 치면 느낌으로. 기본적으로는 감목입니다. 감목인데 더 큰 나무. 왜냐면 자기가 그걸 다 품어줄 수 있는 토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본인이 키우면서도 즐거움이 있을 거고 그 나무가 어쨌거나 본인을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서도 나름대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감목이 중중한 연예인 누가 있으나? 지난번에 감목은 장기하가 감목이었죠. 근데 장기하는 좀 큰 나무긴 한데 좀 약하죠. 왜요? 아 사주가? 예, 사주상으로 감목은 맞는데 큰 막 아름드리 나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여자잖아요. 예, 근데 그런 연예인 누가 있는지 전 연예인 사주는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재벌 2, 3세 되게 부러워하는데 또 나름의 그 컴플렉스와 막 부담감과 막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없는 그 상태가 불행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이 재벌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되게 넓은 이 땅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잘 했을 스타일. 어떤 것을 이루어도 그게 아버지에게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마음이 살면서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지금 그 자녀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집에서 제일 그나마 행복하게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되게 좀 그 사주 구성상만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 거예요. 힘든데 이분은 그나마 자기가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되게 냉혹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바쁘고 어쨌거나 본인이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그걸 키우는 데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은 잘 가고 하지만 그 현타가 이제 한번 올 건데 이제 그때가 제일 문제인 거죠. 사람이니까 기계면은 괜찮은데 사람이라서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이분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